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미니의 새로운 전기차 무려 3종에 대해서 소개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미니가 전기차 3종을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우리에게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모델은 이전에 아예 없었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미니의 신규 라인업입니다. 지금 이름이 밑에 써 있는데 이름은 바로 에이스맨입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 잘하는 사람들, 뭐 운동할 때라든지 뭐 공부할 때라든지 너 에이스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에이스에서 따온 이름이 바로 요 에이스맨입니다. 그래서 미니의 에이스와 같은 포지션을 맡게 될 차량이 요 에이스맨인데요. 제가 앞서 미니 전기차 3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미니 쿠퍼 3도어 전기차가 신형으로 출시가 되었고, 또 컨트리맨이 작년에 내연기관 모델로 먼저 공개가 됐었는데 이제 전기차로 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인공이 바로 이 에이스맨인 것이죠. 아마 영상을 통해서 에이스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겁니다. 저도 오늘 실물로 이 에이스맨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좀 체감이 되실까요? 일단 에이스맨은 컨트리맨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정말 컴팩트한 SUV로서 미니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델이 이 에이스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에이스맨이 주는 느낌이 어떨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면부 보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알던 미니랑은 조금 다르죠. 이 주간 조준등 같은 경우에도 완전 원형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꺾여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좀 앙증맞고 귀여운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에이스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미니 에이스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러 가보시죠. 일단 미니에서 출시된 전기차 3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미니 쿠퍼 3도어, 되게 낮고 앙증맞은, 제가 전기차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미니 쿠퍼 3도어 전기차가 이번에 새롭게 나왔고요. 그리고 컨트리맨 전기차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컨트리맨 전기차는 이 에이스맨보다는 조금 더 덩치가 큰 한 체급 위에 있는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에이스맨의 역할은 그 컨트리맨과 미니 쿠퍼 그 사이에 위치합니다. 딱 그 사이에 위치한 포지션, 뭐 크기도 그렇고 배터리 용량도 그렇고 뭐 주행거리나 가격적으로 봤을 때 그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모델이 요 에이스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기적으로 에이스맨을 정말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크기적으로 본다면 컨트리맨보다 일단 작고 1세대 컨트리맨이 있어요. 컨트리맨이 1세대, 2세대, 3세대를 이렇게 거듭하면서 점점 커졌잖아요, 크기가. 근데 1세대 컨트리맨의 크기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과거 컨트리맨을 좋아하셨던 분들, 미니가 너무 커져서 요즘 미니스럽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드셨던 분들, 미니의 골수팬 분들이 미니 전기차를 보실 때 가장 1순위로 고려하실 수 있는 차가 이 에이스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 미니 팬분들께서는 미니가 커지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시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큰 차가 필요한 건 아니고, 미니라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미니는 작고 귀엽고 앙증맞고 그 미니만의 아이덴티티가 정말 고스란히 드러날 때 더욱더 매력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나 미니가 커지는 거 더 이상 싫어, 나 큰 미니는 미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그런 SUV 모델입니다. 일단 에이스맨은 SUV이고 문이 4개입니다. 문이 4개인 컴팩트 SUV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 차는 전기차입니다. 순수 전기차예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완전한 순수 EV 모델인데, EV 모델에서 일단 첫 번째 조건, 얼마나 가느냐. 1회 충전했을 때 에이스맨은 국내 인증 기준으로 312km 주행이 가능합니다. 100% 충전했을 때 312km로 인증을 받았고요.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 용량은 54.2kWh입니다. 그래서 SUV이긴 하지만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54.2kWh라는 용량의 배터리는 미니쿠퍼 전기차와 동일한 배터리 용량입니다. 그래서 SUV 치고는 그렇게 커다란 배터리 용량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현대기아 EV6나 뭐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 66kWh가 들어가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본다면 54kWh는 뭐 결코 그렇게 큰 배터리 용량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컸을 때 장점이 있고 작았을 때 또 장점이 있겠죠. 컸을 때는 더 많이 주행할 수 있지만 그만큼 무게가 무거워지고 충전 시간도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이고, 배터리 용량이 작았을 때 뭐 이점과 단점은 주행거리는 좀 짧아지지만 무게가 좀 가벼워지고 충전 시간이 좀 줄어든다 라는 그런 또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이 에이스맨은 국내 2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됩니다. 클래식과 페이버드, 이 2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건 그 중에서 상위 트림 페이버드 트림입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라든지 배터리 용량은 클래식과 페이버드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옵션과 익스테리어 그리고 출력 차이만 존재하죠. 이번엔 에이스맨의 익스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맨의 익스테리어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에이스맨을 처음 봤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순한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이 동글동글한 라운드로 돼 있어서 그런지 헤드라이트 이 디자인 한번 볼게요. 확실히 원형으로 안 돼 있고 좀 각져 있으니까 이게 또 모드에 따라서 페이버드, 뭐 클래식, JCW 모드에 따라서 또 요 헤드라이트 주간 전조등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는 페이버드 트림이어서 요 크롬의 컬러나 요 미니 엠블럼 컬러가 요 클래식 트림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헤드라이트를 따라서 쭉 이어지는 이 볼륨감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도 그대로 전해지는 부분이 좀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동글동글한 느낌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각진 느낌도 가지고 있고, 근데 확실히 크기적으로 봤을 때 와 크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진짜 딱 그 컨트리맨 1세대 느낌, 그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뭐 크기가 큰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으로 와닿을 만한 사이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측면부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되게 정말 비율 좋은 SUV를 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휠은 지금 페이버드 트림이기 때문에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도어 같은 경우에는 플러시 타입 도어로 되어 있고, 여기 미니라는 이런 아주 귀여운 엠블럼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쿠페형은 아니다 보니까 2열 공간에서 헤드룸이 꽤나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헤드룸 공간에서는 조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미니 에이스맨의 2열 좌석에 타봤는데요. 아마 에이스맨의 크기 그리고 실내 공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에이스맨을 처음 봤기 때문에 2열 공간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했는데, 일단 1열 좌석 같은 경우에는 178인 제 키에 맞춰서 앞좌석을 모두 다 동일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운전석과 조석이 동일한 선상에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발을 넣었을 때 발밑 공간은 조금 있습니다. 근데 발이 쑥 들어가진 않아요. 앞에 뭐가 있는 것처럼 살짝 걸립니다. 그래서 발 공간은 발의 절반 정도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엉덩이를 완전히 바짝 세우고 이렇게 앉아도 머리가 닿지는 않습니다. 헤드룸 공간은 꽤나 넉넉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따로 쿠페형 SUV가 아니다 보니까 헤드룸 공간에서의 만족도는 꽤나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그룸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에이스맨 자체가 그렇게 큰 차가 아니다 보니까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주먹 하나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뭐 엉덩이를 딱 붙이면 하나 정도 들어가는데 살짝 뺀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부딪히지 않는 정도, 이 정도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문 한번 내려볼게요. 창문은 이중접합은 아닙니다. 창문은 남김없이 다 내려가는 편이고, 창문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근데 되게 귀여운 느낌이 전체적으로 드네요. 그래서 여기도 다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C타입 포트는 밑에 2개 여기 마련되어 있고, 컵홀더도 제공이 되고요. 따로 여기 암레스트는 없습니다. 따로 여기 암레스트가 없기 때문에 컵홀더가 여기 하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 크기적으로 봤을 때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되는 그런 세그먼트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스트랩으로 이렇게 젖힐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젖혔다가 이렇게 눕혔을 때 더 이상 이것보다 더 뒤로 이 시트가 눕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등받이 각도는 조금 세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헤드룸이나 레그룸 공간에 있어서 그렇게 아쉬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도 수납 공간 제공이 되고 있어요. 확실히 컨트리맨보다는 조금 타이트한 2열 공간을 보여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레딩 부분이 여기는 약간 라운드형인데 여기는 각져 있고, 약간 이런 차이를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약간 역동성을 위해서 포인트를 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뒤로 가면서 각진 느낌을 이 전체적인 쉐입도 그렇지만 클레딩에서도 줬다.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 통일성을 이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딩 쉐입이랑 전체 이 차의 바디 쉐입이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측면부도 이렇게 좀 든든한 느낌을 갖고 있고, 저는 이 후면부 이쪽이 주는 느낌이 좋았는데, 왜 좋았냐면 일단 저는 여기를 딱 뒤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라인이 진짜 예뻐요. 이게 팬더의 볼륨감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거든요. 사실 팬더의 볼륨감은 이쪽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냥 여기 상단과 중단이 그냥 이렇게 딱 나눠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이 차가 진짜 예쁩니다. 여기 요 어깨 라인이, 어깨가 이렇게 직각 어깨라고 하죠. 직각 어깨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예쁘죠. 그래서 저는 이 후면부 라인이 정말 예쁘다. 딱 뒷차가 운전석에 앉아서 이 에이스맨을 보면은 요 높이거든요.
요 높이에서 봤을 때 정말 예쁜 비율이 나온다, 예쁜 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패널도 되게 넓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이스맨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부보다는 후면부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후면부는 계속 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외적으로는 깔끔합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페이버드 트림만 서라운드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클래식 트림은 이제 후방 카메라만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네, 트렁크는 수동입니다.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 요 정도 크기, 네, 컴팩트 SUV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폴딩이 됩니다. 6대4 비율로 폴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골프백을 실을 때는 네, 접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테니스 가방 정도는 충분히 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보면은 정말 1세대 컨트리맨이 회귀한 게 아닌가, 그 느낌이 많이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계속 하냐면, 아마 이 차 보면은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딱 그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비율, 그 예쁜 비율을 갖고 있어서 예쁜 전기차 고민하시는, 예쁜 전기차 SUV 보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페이버드 트림은요, 218마력에 토크는 33.7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200마력이 넘는 출력은 뭐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기차라는 것은 원래 엑셀을 밟자마자 이렇게 토크가 발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방지턱 이렇게 넘어갔을 때 좀 탄탄한 느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연기관 컨트리맨을 2번 정도 시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연기관 컨트리맨과 비교해 본다면 조금 더 그 과거의 미니스러움을 갖고 있는 게 이 에이스맨의 승차감, 그리고 핸들링,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마 미니 좋아해서 신형 컨트리맨을 타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와, 미니가 정말로 많이 편해졌네, 그리고 뭐 신형 미니 쿠퍼도 그런데 정말로 많이 편해졌네, 핸들도 부드러워졌고 좀 더 대중성을 미니가 이제 챙기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과거의 미니를 타시던 분들은 미니가 좀 너무 편해지면 좀 그런데, 그러면 그냥 난 더 편한 차로 갈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그래, 요게 내가 원래 원하던 미니지 라는 느낌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차가 이 에이스맨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냥 기본 모드로 타고 있거든요. 전혀 스포티한 모드도 아님에도 이 엑셀 리스폰스라든지 하체 세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BMW 혹은 미니, 그 세팅을 이 에이스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컨트리맨만큼 커다란 차는 좀 부담스럽다, 난 그렇게 큰 차는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에이스맨을 탄다면 뭐 뒷좌석 공간도 컨트리맨만큼 여유있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탔을 때 그렇게 부족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또 에이스맨의 가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클래식과 페이버드 트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클래식 트림은 4,970만 원이고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페이버드는 5,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클래식 트림 같은 경우에는 되려 3도어 미니 쿠퍼 전기차보다도 더 저렴한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 에이스맨 같은 경우에는 전 트림 모두 다 보조금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뭐 클래식 트림 기준으로 본다면 한 4천만 원 초중반대에 살 수 있는 미니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클래식 트림과 페이버드 트림 간에는 근데 옵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게 페이버드 트림인데, 페이버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일단 19인치 휠이 들어가고 이 JCW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 베이지 시트도 이 페이버드 트림에서만 선택이 가능하고, 스포츠 브레이크라든지, 그리고 이 ADAS 있잖아요, 주행 보조 시스템, 차선 유지, 이런 부분들도 이 페이버드 트림에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옵션적으로 보면 페이버드 트림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패키징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웬만한 좀 편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페이버드 트림이 많이 갖고 있어서 페이버드 트림과 기본 클래식 트림이 한 900만 원 정도, 80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랬을 때 그에 상응하는 옵션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버드 트림을 사지 않을까, 뭐 보조금 받으면 한 5천만 원 중반대에 살 수 있는 페이버드 트림에 대한 구매 욕구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면서 인테리어를 완전히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뭐 미니 쿠퍼도 그렇지만 컨트리맨도 해당되고 에이스맨도 그대로 그 인테리어 레이아웃을 이식을 했어요. 근데 요 트림 같은 경우, 여기 지금 패브릭 트림 같은 경우에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에이스맨 전용 패턴이 들어가 있고, 요 도어 캐치 이런 부분들도 에이스맨 전용 디자인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에이스맨, 미니의 에이스가 될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에서 요 에이스만의 그 차별화를 많이 좀 두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니는 또 미니의 사운드가 있거든요. 징글 사운드라고 해서 이 미니 사운드를 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켜서 한번 들려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그린 모드로 주행을 했는데 네, 조금 이런 사운드들이 앙증맞고 아주 귀엽죠. 모드를 고카트 모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귀여워요. 그러면 디스플레이의 이 화면도 좀 더 고카트 필링, 레이시한 느낌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승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뭐 세부적인 상세 옵션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요 간단히 타봤을 때 느낌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오, 이 차 안을 다 감싸네요. 이 사운드가, 강력한 사운드가 차 안을 감쌉니다. 확실하게 일렉트릭 사운드가 켜져 있다는 걸 요 에이스맨이 저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순정 T맵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목적지를 음성으로 찍어 볼게요. 안녕 미니, BMW 드라이빙 센터로 안내해 줄래? BMW 드라이빙 센터 검색 중입니다. 여러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네, 유턴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런지 회전 반경도 딱 짧아요. 지금 2차로를 조금 넘어섰거든요. 한 2.2차로 정도 되는 회전 반경을 보여줬는데 이게 200마력이 조금 넘는데 확실히 전기차가 주는 이 순간 가속력 때문인지 이 미니가 갖고 있는 이 매력이 더욱더 극대화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보통 일렉트릭 사운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않는 브랜드들도 있는데 이 에이스맨은 이 일렉트릭 사운드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네요. 그리고 하체는 확실히 짱짱합니다. BMW로 친다면 M 스포츠 패키지 정도,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정도 되는 그런 승차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컨트리맨 내연기관보다는 좀 하드한 그런 타입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주행 느낌은 정말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이스맨 지금 이후에 컨트리맨 전기차도 곧바로 타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또 얼마나 차이가 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컨트리맨 리뷰는 아마 다음 리뷰로 전달 드릴 것 같은데 컨트리맨 전기차 리뷰도 꼭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고카트 필링 모드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그린 모드 때는 확실히 일렉트릭 사운드가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순정 T맵이고 이게 애플 카플레이를 제가 연결해 놨거든요. 근데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잘립니다. 잘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애플 카플레이 연결해서 T맵을 볼 일은 없겠다. 워낙 순정 T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순정 T맵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 OS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구형 미니 오너분들께서는 이 원형 디스플레이 때문에라도 신형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욕구가 정말로 많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이스맨의 실내 공간은 막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근데 178 성인 남자가 그냥 운전석에서 앉아서 운전을 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답답한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조금 체구가 크신 남성분들께서는 좀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께서 운전하시기에는 뭐 키가 크신 여성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불편해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컴바이너 타입, 그러니까 이게 팝업식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내비게이션 정보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아주 선명하고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만 주행을 하더라도 뭐 내비게이션을 볼 때 불편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주행 보조 시스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내에서는 조금 흐름이 있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이 에이스맨의 주행 보조로 잠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고속도로까지는 못 올라갈 것 같아서 여기서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클래식 트림에서는 이 ADAS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전식으로 돼 있어요. 터치하면 연장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MW 그룹에 있는 그런 ADAS 시스템과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뭐 미니의 ADAS, 뭐 주행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출중합니다. 뭐 부족함 없이 이제는 미니도 편하게 이런 주행 보조 시스템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차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확 속도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오늘 테스트를 못 해볼 것 같고, 지금 차들이 좀 없어졌기 때문에 주행 모드를 한번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재밌게 타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후. 오. 고속 주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고속에서 주는 안정감이 좋아요. 네, 고속 안정감이 좋고, 하체가 짱짱하게 딱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요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또 미니가 갖고 있는 매력이죠. 가속감 하나는 뭐 토크도 33이면 그렇게 높은 토크는 아니거든요. 네, 200마력 초반이고, 근데 요 정도 출력 정도면은 출력에 좀 아쉽다, 목마른데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뭐 기존에 고성능을 타시던 분들이 아니라면 요 정도는 시내 주행에서 전혀 아쉬움이 없는 그런 출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 에이스맨과 미니쿠퍼 3도어 전기차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 겹치거든요. 금액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저도 미니쿠퍼 3도어 신형 전기차를 아직 안 타봤는데, 제가 사실 전기차 중에 가장 좋아하는 전기차는 미니쿠퍼 3도어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형을 정말로 기대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에이스맨이 이 정도 느낌이면은 미니쿠퍼 3도어는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에이스맨은 4륜구동 모델은 없습니다. 전륜구동 모델로만 존재를 하고요. 4륜구동을 원하시면 이제 컨트리맨 All4 페이버드 트림으로 넘어가셔야 이제 4륜구동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 코너링. 오, 좋아. 그리고 회생제동이 있는 모드로 한번 써볼게요. B 모드가 있거든요. 이 기어 셀렉터를 하나 더 내리면 B 모드로 바뀝니다. 그랬을 때는 네, 회생제동이 훅 들어오는 이런 모드로 전환이 되죠. 일단 하체가 짱짱하다라는 부분, 제가 느낀 부분은 하체가 좀 짱짱하고, 스티어링 휠이 컨트리맨 내연기관보다는 살짝 무게감이 있다. 그래서 확실히 주행하는 맛이 있는 전기차다.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운동 성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날렵니다. 둔하지 않고 날랜 운동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운동 성능 부분에서는 저는 만족도가 꽤나 높았습니다. 지금 네, 도착을 했기 때문에 컨트리맨 전기차로 갈아타서 또 컨트리맨 전기차 리뷰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